네, 안녕하십니까.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그냥 좀 멈춰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닥이 하락이 좀 큰 편입니다. 1%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이게 11월 달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.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,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반등 흐름이 나올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측했던 대로 뉴욕 증시 흐름이 좀 하락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. 오늘 새벽에 오늘 국내 증시도 그 흐름이 좀 나와주는데 이 기술주 중심으로 한 하락 흐름이 조금 컸습니다. 그래서 국내의 움직임들, 종목들 움직임들이 조금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좀 맥을 못 추는 흐름들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우선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고요. 뭐 몇몇 그 지수 포인트의 테스트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우선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2,300포인트의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자, 그런데 국내 증시 보시면 아시지만 뉴욕 증시의 하락 흐름에도요. 전혀 움직임 자체가 아주 견고합니다. 괜찮거든요. 그래서 이 중국계, 대만계 패시브 자금들의 연속적인 유입 자체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이 시간대에 봤을 때는 외인들의 매수 자체가 없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매수세로 바뀌는 듯 흐름이 잘 나와줬고요. 끝날 때 더 많은 매수세가 잡혔고 오늘은 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순 매수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기관들만 조금만 팔지 않고 도와준다면 조금 더 강한 지수의 반등 흐름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는데 기관들이 도와주진 않고 있어요. 조금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기관과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해주면서 그래도 조금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시장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AS를 좀 해볼게요. 하나씩 좀 볼 건데 시장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.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셀트리온부터 좀 볼게요. 오늘도 하락은 좀 나와요. 근데 또 그 하락폭 자체가 또 크진 않고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의 흐름이 조금 재미가 좀 없어요. 어떤 흐름이냐면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. 어제도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지만 계속 조금씩 낮아 들어가는 포인트가 좀 나와줍니다. 여기서 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오늘도 시가 대비해서 오르고 있긴 하지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. 약해요. 약한 모습이에요. 여기서 근데 제가 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조금 답답한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게 좀 수급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기관들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와요. 기관들이. 약간 조금 어떤 흐름일까? 이게 금융투자 쪽의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, 요즘에. 보시면 일별로 보자면요. 최근에 기관들 매도에서 금융투자 쪽 매도가 좀 많아요. 네. 그죠? 고스란히 조금 나와주는 것 같아요. 종목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시총 상위주들 흐름에서 여기 보시면요. 매도세가 좀 나와줘요. 네. 사실 여기만 좀 아니었으면은 괜찮았거든요. 요 며칠 하락을 좀 부추겨주고 있어요. 반면에 이쪽 보시면 최근에 연기금 흐름은요. 계속 꾸준하거든요. 꾸준하게 계속 잡혀요. 셀트리온입니다. 계속 꾸준하게 잡혀요. 그렇죠? 며칠 동안도. 그래서 이 금융투자 쪽의 기관 매도세만 아니면 이 꺾일 차트는 아니었어요. 근데 이 금융투자 쪽의 최근의 수급 흐름을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요. 매도가 조금 꾸준하게 매수가 잡히다가도 일시적인 매도를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서는 경향들이 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좀 일시적인 거라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한번 꾸준하게 먹었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. 그러면 차익 실현이 끝난 이후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 쪽으로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이 조만간 야금야금 조금씩 밀리는 이 하락 자체가 멈출 것으로 판단을 좀 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차트 상황 자체가 제가 바닥을 통해서 봤었던 이 라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 이 하단 라인에 대해서 거의 터치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. 여기 자리에서 여기서 이 하단 자리 이탈하는 그림 나오면은 매수할 구간은 분명히 맞거든요. 가격적으로 따져보자면 지금 현재가 한 18만
4,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지금은 여기 거의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. 좀 잘 먹은 다음 나와야 되니까 제가 보는 곳은 전고점까지 흐름은 무조건 봐야 돼요. 그래서 21만 원까지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. 최소입니다. 최소. 여기까지는 보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은요. 삼성물산 좀 볼게요. 그래도 이제 어제 뭐 시가 대비한 급등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까요? 어제 그래도 꽤나 많이 올랐어요. 시가 대비한 급등으로 좀 표현을 해보죠. 네, 오늘은 뭐 멈춰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하단에 대해서 맞춰봤을 때 매력도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이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. 네, 여기서 추천을 좀 드렸다가 혼났어요. 하지만 좋은 기회다라고 한 달을 떠들었고 그다음 다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익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였어요. 중동발 이슈, 해외 글로벌 수주 이슈 등등에서 계속 뭐 네옴시티 이슈 등등 엔지니어링이 많이 급등했던 모습이 나왔었고 물산도 거기에 발을 맞춰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대형주로서 뭐 중동발 이슈를 굳이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잡아본다면 엔지니어링이랑 물산이랑 주요 종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수급 상황 잠깐만 보자면요.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들어서 보시면 물산 수급 보시면요. 굉장히 좀 강해요. 외인들이 꾸준하고요. 굉장히 꾸준하고 기관들도요. 정말 많이 들어오긴 해요. 그런데 이제 약간 조금 최근의 흐름이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쫙 끌어올렸어요. 굉장히 강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차트 보시면 약간 멈춰 있죠. 보시면 기관들이 들어오는 듯 하는데 약간 그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. 역시나 방해하는 쪽이 어디냐면 이 금융투자 쪽이에요. 지금 이쪽 라인들이 고유자산이잖아요. 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대형주 종목들 가운데서. 그래서 저 금융투자 쪽 매도세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차트들의 흐름이 많이 보여요. 약간 횡보라거나 약간 살짝 밀리거나 차익 실현 나오는 거예요. 이 물량들 자체가. 한동안 계속 샀으니까. 그래서 보면은 대형주들 이렇게 있다가 촥 튀어가는 모습 나온 이후에 수익 실현 한번 하고 이 시기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갈 건데 지금 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냐면 FOMC 영향에 따라 분석을 해볼 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요? 외국계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외국계한테 자기네 물량을 넘기기도 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핑계권을 잡자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화 전략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한번 정리가 이루어지는 구간인데요. 이 구간을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.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외인들이 상당히 조금 잘 받쳐주고 있어요. 전체적인 기관들의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다. 금융투자 쪽만 좀 그렇기 때문에요. 일시적인 조금 하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. 좀 에이스 해드릴게요. 자화전자입니다. 한 요 종목은 제가 내년까지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. 내년까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. 사실. 계속 빠져 있는데요. 좀 고민을 해보자면은 이 추세 하단 자리를 맞춰가지고 대응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 하단 자리 거의 끝자락까지 결국 온 상황이 돼버렸어요. 설마 여기까지 올까 싶었는데 또 여기까지 와요. 결국에는. 참, 종목의 차트라는 게 가끔 저도 보지만은 이렇게까지 올까 싶은데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보면은 이 하단 자리 좀 상황까지 왔거든요. 근데 이제 자화전자는 내년 이제 상반기 때 애플 향 공장 아이폰 15향 카메라 모듈 관련한 공장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 매출 확대가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아이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중국의 폭스콘 공장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. 생산량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잖아요.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나온다는 거예요. 한국의 특히나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. 그래서 내년도의 주가는 굉장히 살벌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자화전자는요,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. 매수하신 분들 좀 많이 밀려 계셔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
내년까지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이잖아요.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거의 바닥은 다 저는 다졌다는 판단이니까요.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다음은 LNF 볼게요. 자, LNF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어제 이제 좀 일부 반등 나오고요. 오늘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. 역시나 조금 그 수급 상황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, 네,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잡혀요. 조금 잡혀요.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 매도가 또 나오긴 해요. 연기금도 매도있긴 하지만, 네, 거의도 많은 수량의 물량이 여기서 좀 나와주고 있어요.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 하셔야 돼요. 지금 시장은요. 그리고 하반기 실적주 대응 꼭 하실 때 2차 전지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. 양극재 이슈 빼놓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꼭 보시고 대응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. 아셨죠? LNF는 조금 중기적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. 짧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. 자, 그리고 이 종목 올라옵니다. 세아제강인데요. 갑자기 좀 쫙 밀리다가 다시 확 올라와 버렸어요. 네. 뭐 추천을 드린 지는 제가 10월 17일 날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요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언제냐면 요때예요. 네, 여기. 네, 여기서 말씀드리고 잘 갔어요. 그러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실적에 대한 이슈 자체가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큰 거고 주가의 차트 추이 자체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이 바닥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강했던 상황으로 판단을 해요. 그리고 이 종목 보시면요. 쌍바닥 흐름, 큰 바닥에서의 움직임 자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, 네, 이렇게. 그럼 당연히 여기 구간 자체에서 바닥 확인되고 가는 그림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.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자리에서도 이 자리를 좀 돌파할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. 여기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준다면 다음 자리 올려칠 때는요. 여기 위에까지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항상 1차적으로는 중단 라인까지 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선 17만 원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하시죠. 17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20만 원 이상으로 가는지 여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두산인데 뭐 오늘도 나쁘진 않아요. 장 초반에 괜찮았고 뭐 이 정도면은 잘 버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제 상당히 조금 되돌림 반등이 나와줬어요. 어제 거의 5%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었고 나름 그래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붙으면서 나름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셔라. 어차피 좋은 수익이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아니면 더 가져가실 분들이라면은 네,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시고 여기까지 가는 거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. 이상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추세는 이 추세를 보고서 네,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자리에서 사인을 드렸고 이 장대 한봉을 봤잖아요. 저희가. 여기서 추가 흐름을 더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보긴 하는데 지금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급한 대응은 그러니까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수익 줄 때 좀 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른 대응을 요하다 보니까 조금 대형주 가운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또 급락이 나온 현상이 요즘 되게 많아요. 기관들이 대형주 급등을 만들어 놓고서 빨리 내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잦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만 유의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그래서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다. 이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흐름을 좀 더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현재 구간대에서 수익 실현하셔도 딱히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또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렌텍인데요. 바닥에서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조금씩 튀어 올라가요. 추천을 하고 나서 움직임이 좀 재미없다가 이제 다시 움직임이 오늘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제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약간 조금 내려온 모습이긴 해요.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이 5%가 넘어갔습니다. 자, 근데 전체 큰 흐름에서 보자면 이렌텍이 이 구간에서 사실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붙었어요. 약간 좀 윗꼬리가 달리긴 한 모습이지만 거래량이 붙는 모습이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20년 하단 자리부터 해서 제가 이 라인 보고서 잡았던 거잖아요. 그죠? 보시면 이 하단 자리부터 해서 이렇게
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. 전체 큰 그림에서 완전 바닥인 상황이에요. 이 자리부터 해서 차분히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. 약간의 등락은 거듭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 고점 기준으로 해서 절반까지 회귀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. 그래서 1차적으로 보더라도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고점 자리를 예측해 보면요. 여기 자리, 여기가 나름 그래도 작은 이제 박스 흐름으로서 매물벽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이 자리 자체가.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선 1차적인 상승 구간으로 판단을 해요. 가격적으로 봤을 때 18,000원 구간 자리입니다. 꽤나 높죠? 네, 꽤나 높아요. 여기 아래 구간 자체에 사실 작은 공간에 이 박스가 있긴 하지만 여기 자리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. 절반 정도 회귀하는 부분이긴 한데 짧게 본다면 혹여나 여기까지 본다면 15,000원일 거고 그 다음 위로 본다면 18,000원 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고요. 지금 현재 구간 때 오늘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하지만 딱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 볼게요. 태경 BK. 자, 태경 BK도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. 나쁘진 않게 가는 중이었는데 다시 또 약간 조금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네요. 좋은 모습 보이다가 오늘 조금 아쉽긴 해요. 근데 제가 이 박스권을 좀 보고 있잖아요. 이 박스에서의 흐름들 이렇게 해서 여기 돌파하는 구간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적 좋고요. 음극재 이슈와 뭐 온실가스, 탄산칼슘 이슈 등등 너무나 퍼펙트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 실적 너무나 잘 나옵니다. 진짜 잘 나와요. 4분기 잘 나올 거고요. 그리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너무나 좋을 게 뻔한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크게 반등을 줬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해서 이 바닥부터 지금 고점까지 해서 한번 저희가 잘 먹었잖아요. 여기서 잘 먹었잖아요. 네, 다시 한번 도전 중이에요. 근데 여기 돌파하면서 더 가는 흐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먹었었는데 또 먹으려고 시도하는 중이니까 꼭 홀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까지 해서 제가 굉장히 차분한 방송을 할 겁니다.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막 제가 이렇게 떠들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엄청 재밌게도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종목들도 오늘까지 시장을 좀 지켜볼게요. 다음 주부터 해서 아마 시장이 좀 그래도 초부터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괜찮은 종목들 좀 선별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고생하셨고요.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.